밀턴의 비밀, 에크하르트 톨레, 로버트 프리드먼 지음. 밀턴은 하루하루가 즐겁고 재미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엄마와 아빠를 가장 사랑했고 고양이 스너글도 예뻐했지요. 밀턴은 학교가 좋았고 퍼거슨 선생님도 좋았습니다. 쉬는 시간에 공놀이 하는 것도 재미있었고요. 하지만 뭐니 해도 저녁 먹고 아빠와 함께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는 게 가장 좋았죠. 어느 날 밀턴이 학교에서 친구하고 공놀이를 하고 있는데 덩치 큰 심술쟁이 카터가 다가오더니 인상을 쓰며 말을 걸었어요. 밀턴? 이름이 뭐 그래? 야, 진짜 웃긴다. 그러고는 대뜸 밀턴을 밀치지 않겠어요? 그 바람에 밀턴은 비틀거리다가 넘어져 무릎이 까지고 말았답니다. 밀턴은 너무 놀라고 얼떨떨했지만 울음은 꾹 참았습니다. 바로 그때 퍼거슨 선생님이 달려와 밀턴의 손을 잡고 일으켜 주었죠. 그만 너희 교실로 돌아가. 선생님이 카터에게 말했습니다. 카터는 저만치 가다 밀턴을 흘끗 돌아보며 뭐라고 중얼거렸는데 입모양이 꼭 너 나중에 두고 보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엄마 아빠와 얼마 전부터 집에 와 계셨던 할아버지는 밀턴이 여느 때와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별로 웃지도 않고 저녁도 먹는 둥 마는 둥 깨작거리더니 아이스크림 가게에 가자는 말에도 시큰둥했죠. 밀턴, 무슨 일 있니? 뭐 안 좋은 일 있어? 엄마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아무 일 없어요. 밀턴이 대꾸했습니다. 그날 밤 밀턴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낮에 있었던 일, 다음에 또 카터와 마주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으니까요. 왜 하필 나를 찍었을까?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났습니다. 왜 나냐고. 그 형이 다음에 나를 보면 어떻게 할까? 밀턴이 걱정하면 할수록 자꾸만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점점 더 겁이 나서 지금은 따뜻한 침대에 누워있다는 것조차 잊고 말았죠. 밀턴이 이런저런 걱정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는 내내 먼 곳에서 섬뜩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밀턴은 그 소리조차 듣지 못했지요. 머릿속엔 온통 카터와 낮에 있었던 일, 앞으로 카터를 보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뿐이었죠. 이튿날 아침 밀턴은 일어나기 힘들어 자꾸 눈을 비벼댔습니다. 그러다 아침마다 늘 그랬듯이 고양이한테 밥을 주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부엌문을 연 순간 맙소사, 이게 웬일입니까? 스너글이 상처투성이로 있지 않겠어요? 오른발에선 피가 흐르고 왼쪽 귀는 찢어진 것 같고 털이 뭉텅이로 빠지고 맨살이 드러났죠. 아이고, 가엾은 스너글 어떻게 된 거야? 밀턴은 얼른 스너글을 끌어안고 털에 볼을 부볐습니다. 틀림없이 브루투스가 한 짓이야. 그 개는 묶어놔야 하는데. 불쌍한 스너글.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가 밀턴이 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왔습니다. 스너글 좀 보세요. 이거 브루투스가 한 짓이 틀림없어요. 밀턴이 내뱉었습니다. 브루투스가 누군데 그러냐? 할아버지가 물었어요. 건너집에 사는 도베르만인데요. 주인이 길들이지 않아서 사나워요. 밀턴은 스너글을 안고 부엌으로 가서 엄마랑 같이 스너글을 씻기고
앞발과 귀에 붕대를 감아주었습니다. 밀턴은 깨끗해진 스너글을 안고 거실로 가서 달래주었습니다. 스너글은 밀턴의 품에 안기자 기분이 좋은지 금세 가르랑거렸습니다. 그 가르랑 소리에 행복이 가득해서 밀턴도 가슴이 뭉클하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밀턴은 궁금증이 일었습니다. 할아버지, 스너글은 그렇게 심한 일을 당하고도 어쩌면 이렇게 금방 좋아질 수가 있죠? 밀턴, 고양이는 사람과 다르단다. 사람들은 거의 어제 일어난 일이나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며 살거든. 하지만 고양이는 지금 일어나는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스너글은 브루투스한테 물린 것보다 지금 네가 안아주니까 그게 더 좋은 거란다. 지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밀턴? 네, 할아버지. 네 주위에 있는 것을 잘 살펴보렴. 잘 보고 귀를 기울여봐. 그리고 할아버지는 두 팔을 한껏 벌리며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이지. 네가 있는 이 거실과 이 시간이 바로 지금이야. 넌 그냥 모든 것에 관심을 갖고 보면 돼. 할아버지도 스너글처럼 어제나 내일보다 지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보통 때는 그렇지. 하지만 늘 그런 건 아니란다. 바로 그때 엄마가 부엌에서 소리쳤습니다. 밀턴, 얼른 와서 아침 먹어라. 학교 늦을라. 그날 밀턴은 학교에서 카터와 마주칠까봐 두 눈을 크게 뜨고 다녔습니다. 카터가 있나 싶어 복도에도 나가보고 급식실에도 화장실에도 운동장에도 나가보았죠. 카터와 다시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저녁을 다 먹고 할아버지와 밀턴은 뒤뜰로 나갔습니다. 밀턴 얼굴에 또 그림자가 스치자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밀턴, 엄마 아빠는 우리 밀턴한테 무슨 걱정이 있나 하던데 할아버지 생각도 그렇고. 할아버지한테 털어놓을래? 밀턴은 다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윽고 밀턴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떤 형이 내 이름이 웃긴다면서 나를 확 밀었어요. 덩치가 굉장히 큰 형이에요. 할아버지, 그 형이 또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할아버지는 밀턴과 새끼손가락을 걸며 말했습니다. 약속하렴. 녀석이 또 너를 괴롭히려 들면 당장 엄마 아빠한테 말씀드리겠다고. 그리고 선생님한테도 꼭 말씀드려야 해. 네, 약속할게요. 언제 그런 일이 있었지? 어제요. 알겠다. 어제였구나. 그럼 이미 지나간 일이구나. 지금 일어나는 일이 아니고. 그렇지? 할아버지의 말씀에 밀턴은 속이 상해서 벌컥 화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 형이 지금 나를 밀친 건 아니죠. 하지만 나는 그 형이 또 그럴까 봐 걱정이라고요. 그래. 녀석이 또 그럴 수도 있지만 안 그럴 수도 있잖니. 어제 녀석이 널 밀쳤다고 나중에 또 그럴 거라는 건 지나친 걱정 같구나. 그런 걱정은 네 머릿속에서 일어날 뿐 영원히 안 일어날 수도 있단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요. 내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데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다 알고 있다는 듯 웃음만 지었죠.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밀턴은 카터가 밀친 일이 떠올랐고
다음에 카터가 또 그럴까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자꾸만 걱정이 밀려와 혼자서 끙끙 앓았죠. 마침내 잠이 들었는데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밀턴은 어두운 거리를 힘껏 달리고 있습니다. 심장이 마구 뜁니다. 누군가 바싹 쫓아오고 있습니다. 바로 카터입니다. 그때 갑자기 길모퉁이에서 사납게 생긴 개가 나타나 으르렁댑니다. 바로 브루투스입니다. 그 자리에 섰다가는 카터에게 잡힐 테죠. 하지만 이대로 쭉 달려갔다가는 브루투스에게 물릴 판입니다. 밀턴은 다리가 후들거려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습니다. 그만 그 자리에 딱 멈추어 섭니다.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바로 그때 오른쪽으로 작은 문이 보입니다. 얼른 문을 열고 들어가자 놀랍게도 그곳은 아이스크림 가게입니다. 아, 왔구나. 기다리고 있었다, 밀턴. 아이스크림 가게 아주머니가 말합니다. 카터란 아이가 나를 쫓아오고 있고요. 큰 개도 있는데 나를 물려고 해요. 밀턴의 입에서 불쑥 이런 말이 튀어나옵니다. 아무도 널 쫓지 않아. 저 밖에는 너를 물려는 개도 없고. 그건 모두 네 머릿속에 있는 거야.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저 밖에 버티고 있어요. 얘야, 앉아보렴. 보여줄 게 있어. 이달에 새로 나온 초콜릿 아이스크림이에요? 아니, 그보다 더 좋은 거야. 아주머니는 탁자 밑으로 손을 뻗어 아이스크림 접시를 꺼내 공처럼 동그랗고 눈부신 흰 빛을 보여줍니다. 밀턴은 신기하게도 그 빛이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이스크림은 아니네요. 그게 뭐예요? 빛의 방울이야. 예쁘지 않니? 바로 그때 빛의 방울이 반짝 빛나더니 펑 하고 터져버립니다. 밀턴은 텅 빈 접시를 멀거니 바라봅니다. 이런, 사라졌네? 아니야. 빛은 우리 눈에 안 보일 뿐 어딘가에 있어. 빛을 한번 찾아볼래? 밀턴은 가게 안을 빙 둘러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아도 빛은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전자음 같은 이상한 소리가 작게 들려옵니다. 가르랑 가르랑 가르랑. 그 소리는 마치 그래요. 스너글입니다. 과연 스너글이 탁자에 앉아 눈을 반쯤 감고 기분이 좋은 듯 가르랑대고 있습니다. 밀턴은 언뜻 스너글 몸속에 스치는 빛을 본 것 같습니다. 빛이 스너글한테 들어갔어요? 잘 찾았구나. 고양이가 빛을 느끼고 기분이 좋아서 저렇게 가르랑거리는 거야. 빛이 또 어디에 있을까? 아주머니가 탁자 위에 꽃냄새를 맡으며 덧붙여 묻습니다. 밀턴은 꽃 둘레에 감도는 작은 빛을 봅니다. 여기? 그래. 아주머니가 중간에 끼어듭니다. 빛은 꽃에도 있지. 그래서 꽃이 아름다운 거야. 그리고 또 어디 있을까? 밀턴은 아주머니의 커다란 갈색 눈을 들여다봅니다. 아주머니 눈이 환하게 빛나요. 아주머니 안에도 빛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았어. 알겠지? 빛은 언제나 모든 것에 다 있다는 걸. 그래서 힘이 나는 거야. 밀턴은 제 몸을 살펴봅니다. 나는요? 내 안에는 빛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아. 네가 빛을 못 본 것뿐이야. 너도 늘 환하게 빛나고 있단다. 내가요? 그럼 어디
우리 함께 빛을 느껴볼까? 먼저 내 마음속을 가만히 들여다보렴. 마음이 어떠니? 아까보다 마음이 편해요. 뭐 떠오르는 게 있니? 사랑하는 엄마랑 아빠랑 할아버지요. 그리고 학교랑 선생님도 떠올라요. 이제 어떠니? 마음속에 빛이 느껴지니? 네, 뭔가 따뜻하고 뭉클한 느낌이 와요. 그래, 넌 지금 빛을 느끼는 중이란다. 온몸으로 그 빛을 느낄 수 있니? 네, 온몸으로 따뜻하고 뭉클한 느낌이 와요. 밀턴은 가게 안을 둘러봅니다. 모든 게 아까랑 좀 달라 보여요. 두려운 것도 없어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지금을 얘기해 주었을 때도 이랬는데? 그래, 밀턴. 할아버지는 어제나 내일보다 지금 이 순간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셨어. 걱정하는 동안에는 잘 느껴지지 않지만 네 마음속에는 늘 빛이 있단다. 내 마음속에요? 그래, 마음속의 빛을 생각하면 힘이 날 거야. 정말요? 그거 참 굉장하네요. 오늘 일은 너와 나만의 비밀로 간직하자. 알았지? 사람들은 마음속의 빛을 볼 줄 모르거든. 네, 그럴게요. 네, 그럴게요. 그럴게요. 밀턴은 잠꼬대 같은 소리를 중얼거리며 꿈에서 깨어나 눈을 떴습니다. 희그무레한 달빛이 침대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나무는 아주 고요했습니다. 산들바람에 나뭇잎 몇 장만이 살랑거릴 뿐이었죠. 차가 한 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지금도 밀턴은 온몸이 들뜨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까닭 없이 힘이 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버스에 오르자 밀턴은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가기가 겁이 났습니다. 꿈속에서 아이스크림 가게 아주머니가 해준 말이 떠올랐습니다. 내 마음속의 빛을 생각하면 힘이 날 거야. 밀턴은 아주머니 말대로 마음속의 빛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러자 온몸이 따뜻해지면서 힘이 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나는 어제와 내일 걱정은 하지 않아. 지금 기분이 좋아. 그날 오후 공부 시간에 밀턴은 손을 들고 화장실에 다녀와도 되느냐고 물었습니다. 퍼거슨 선생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죠. 밀턴이 시원한 물로 기분 좋게 손을 씻고 있을 때 등 뒤 화장실 문이 열리고 한 아이가 나왔습니다. 흘끗 거울을 보니 뒤에 덩치 큰 아이가 우뚝 서 있었죠. 아이는 거울을 보느라 밀턴에게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밀턴이 보기에 그 아이는 기분이 나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그 아이는 바로 카터였습니다. 카터는 두 손으로 짧은 머리를 매만지다가 심술이 가득한 표정으로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저 형은 자기 기분이 나쁘니까 괜히 다른 사람 기분까지 망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자 밀턴은 더 이상 카터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밀턴은 몸속에 있는 빛을 느꼈습니다. 힘이 솟았습니다. 이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겁내지 않을 거야.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 보니 할아버지가 집으로 다시 가시려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밀턴은 몹시 들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이제 겁나지 않아요. 카터도 누구도 겁나지 않아요. 스노글처럼 지금 즐겁게 지내는 비결을 아니까요. 그게 뭐지? 할아버지가 물었죠. 밀턴은 할아버지에게 다가가 귓속말로 소곤거렸습니다. 마음속에 빛을 찾으면 돼요. 마음속의 빛? 그걸 어디서 찾는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비밀이니까요. 하지만 난 알아요. 누구나 혼자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이 작품에 대하여 밀턴의 비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라는 큰 가르침을 전한 에크하르트 톨레가 어린이들에게 마음의 평화와 행복을 찾는 비결을 알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이나 내일 일어날 일 때문에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고 당당한 태도를 가지면 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